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로직업교육과 정책추진 기본계획 세 번째 과제와 네 번째 과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학생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취창업 교육입니다. 당연히 소관부서는 진로직업교육과 취창업 지원 담당입니다. 학생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취창업 교육을 위해서 첫 번째 추진 내용으로는 취창업 지원 인프라 조성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약 부분에서 미리 읽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키워드가 취창업 지원 센터라는 것이라는 것을 구독자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취창업 지원 센터에서는 기존의 취업지원센터에서 하던 역할을 재구조화하고 기능을 확대한다. 그래서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교육의 컨트롤 타워로 창업 인큐베이팅, 컨설팅 및 창업 교육까지도 이제 소관을 하게 됩니다. 또 지역 공유학교와 연계한 취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지금 보면 처음에 읽었을 때도 저희들이 학생 맞춤형 교육하고 지역 협력은 모든 기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 협력하면 지역 공유학교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지역의 공유학교와 연계해서 교육 활동을 발굴하고 또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취창업 지원센터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기존 취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확장해서 산학협력 기반의 취업 지원과 실전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혁신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활동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센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설명을 봤지만 취업과 창업 교육을 이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취창업 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냐? 산학관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최신 취업과 창업 정보 및 학생 특성에 맞는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창업 지원 생태계 조성 및 역량을 강화한다. 취업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협력 강화. 취업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산업체들과 연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 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하고 지역 직업교육협의회도 교육지원청별로 연 2회 이상 그래서 취업과 관련된 지역 기반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던 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체와 관련된 개념 정의가 나와 있는데, 경기도 내 직업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진로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산업계, 교육계,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직업교육의 질적 향상과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는 협의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산업계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체에 이런 산업계의 대표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혹은 이제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다면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기회의 문을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창업 체험교육 거점센터, 거점학교를 운영한다. 거점센터는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이 지정된 창업체험교육 연계한 다양한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점학교는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창업체험 수업, 또 동아리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업체험교육 거점센터, 거점학교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는데 지역에 창업교육 역량이 있는 학교와 진로체험센터를 창업체험교육 거점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여 다양한 창업체험교육을 통해 창업가 및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및 청소년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창업교육 모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교육과 관련돼서도 경기교육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성과 보고회에서도 이 이제 산업과 관련된 이 협의회 대표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체험형으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 창업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업교육이 실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점센터나 거점학교가 운영이 된다면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서 창업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활동도 개설해서 제공하고 또 해당 학교의 수업 사례를 모델화해서 단위 학교에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창업 역량 강화 지원. 그래서 창업 교육 인식 개선을 교육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업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 교육에서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 또 교직원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창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교육 교원 직무연수. 창업교육을 하고 싶더라도 다른 정책 부서의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창업교육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께서 창업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원 직무연수를 시행하고요. 창업가 정신 함양, K기업가 정신 관리자 연수를 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창업가 정신 대신에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K기업가 정신의 새로운 이름으로 이렇게 창업가 정신으로 명칭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이란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려는 태도나 행동 양식이며 학생의 창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교육 활동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업이라는 게 단번에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탄력성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활동을 토대로 학생들이 새로운 곳에 도전하고 실패를 했을 때 실패하는 건 당연한 거다. 누구든지 처음에 하면 준비가 덜 됐을 수도 있고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 그렇다고 이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실패하는 과정을 토대로 해서 이 무언가 얻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실패들이 모여서 큰 성공을 위한 준비 기반이 되는 거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어떤 정서적인 탄력성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교 교육 활동에서 그러한 것들을 길러줬을 때 성인이 돼서 어떤 사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자기가 최종 목표로 하는 이 과정에 있는 거다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그래서 취업 전문 교사 역량 강화 연수, 현장 실습 운영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밑에 취업 전문 교사 정의가 나와 있는데 직업계고 학생들의 내일. 이게 전에 저희들이 이제 이 계획서 또 읽을 때도 똑같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이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일 할 때 그 내일이라는 것도 있지만 나의 일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죠? 내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 지원, 현장 실습생 모니터링, 노동인권 보호 등 학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사다. 그래서 직업계고 내에서
이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 지원과 관련된 역량, 또 현장 실습과 관련된 부분, 또 우리가 노동계약서, 근로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것과 관련된 법령을 배우게 되는 노동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교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취창업 교육에서 학생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취창업 지원. 그래서 앞쪽에서는 이제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취창업 지원 센터 그리고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까지가 이제 앞쪽에 나왔었고, 두 번째는 학생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취창업 지원에서 실제로 아마 취창업을 지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학교 창업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창업 체험교육 지원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창업과 관련된 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및 캠프 운영, 또 창업 공유학교를 통한 학생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단위에서의 협동조합 운영 및 경제금융교육을 지원한다. 그래서 학교 협동조합 지원단 및 네트워크 구성 운영, 이건 이미 있던 것에 대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이제 근무한 경력이 좀 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과거에 이제 마을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 그런 교육들을 좀 지향을 할 때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굉장히 장려했었고 그 당시 지원금도 좀 많이 내려줘서 이제 단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카페형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고 직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업계 고등학교 내에 있는 학과의 특성을 좀 살려서 학과와 연계한 그런 것들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꾸려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농업이다 그러면 이제 계란이나 아니면 뭐 돼지고기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판매하는 협동조합 학생들과 함께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이제 부서는 있지만 예산 지원이 많이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협동조합이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장학금도 좀 지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직업계고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직업계고의 학과와 관련된 사회적 협동조합 활동을 장려할 필요도 있고 예산도 좀 투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경기 공유학교나 경기 온라인 학교 등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이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혹은 지역 단위에서 뭐 기관을 발굴하고 또 학생들이 교육 활동을 참여함에 있어 그러한 수강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이라서 어느 한쪽에 많이 이제 지원이 되면 기존에 지원되던 것들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공유학교가 이제 뭐 2년 차, 좀 있으면 이제 3년 차 이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러한 강사료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들도 좀 명확하게 만들고 해서 어, 필요하지만 조금 예산이 적게 지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어, 이 정책부서 간의 TF팀을 토대로 예산이 균형 있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 더 고려되어야 한다. 예산과 관련된 전문 부서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다뤄야 되겠지만 정책 부서에서도 그러한 균형 잡힌 교육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물론 지금은 이제 경기 미래교육으로 가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까 우리 학교들도 이제 새로 신설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저것 시설을 구축하느라고 학교 예산들이 많이 투여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 어쩔 수 없지만 이후 시간이 좀 지난다면 그런 예산 부분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필요했지만 소외된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뭐 경제 금융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금융과 경제와 관련된 활동을 최소 50년, 60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또 그 바른 인식을 토대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경제, 금융과 관련된 자신의 선택을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은 어느 학교급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단에
학교 협동조합 이제 안내가 나와 있는데 학교를 기반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공익적 기여를 하고자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취업 역량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을 활성화한다. 이제 앞쪽에서는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접적 지원이었다면 여기에서 이제 취업과 관련된 것 그리고 현장 실습. 그래서 취업 역량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제 면접과 관련돼서 AI 면접을 지원한다. 이제 아마 꾸미따 프로그램을 이용하겠죠. 또 취업 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을 지원한다. 이것도 뭐 꾸미따를 토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앞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달고나 고졸 채용 박람회 또 미래 직업 박람회 뭐 이런 것들 좀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달고나 채용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달콤한 고졸 취업 나도 할래 이거의 줄임말이었잖아요. 특히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직접적으로 기업에서 나온 부스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여기에서는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보도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된 직업계 고등학교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찾았지만 다른 경기도가 아니라 타시도에서도 이렇게 이 달고나 박람회를 찾아서 성황리에 좀 진행이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용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뭐 1학기에도 하고 2학기에도 하고 그리고 고3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 2학년생부터 와서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준비를 하면 어떤 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 그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나 어떤 공부를 좀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 또 중요할 것 같고 또 이런 고졸 채용 박람회 말고 또 학교와 또 산업체가 우리 계약학과나 도제 시스템들을 이렇게 이제 접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산학 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들도 좀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학교와 산업체가 좀 연계돼서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체 같은 곳에서 지역의 직업계 고등학교에 좋은 인재들을 좀 선발해서 지역에도 좀 기여를 하고 지역의 정주 의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면서 또 지역도 가꿀 수 있는 인재를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학습 중심 현장 실습 활성화, 산학 연계 교육형 현장 실습 확대를 운영한다. 또 현장 실습 기업 사전 현장 점검 및 선도 기업 지정 지원, 현장 실습 안전사고 대응 및 지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그런 기술이나 혹은 직업 교육을 토대로 얻게 된 교육 경험을 그 경험과 딱 맞는 산업체로 가서 이런 실습을 해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현장 실습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실습을 할 때 안전이 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진학교육 담당 부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진학교육. 이제 세 번째 과제가 직업계 고등학교와 더 많은 관련이 있었고 뭐 그 이외에 이제 창업과 관련돼서 초중고 창업과 정신이라 뭐 금융, 경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좀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직업계 고등학교와 관련된 정책이 더 정책적인 색깔이 더 강한 것 같았어요. 근데 요 네 번째는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또 직업계 중에서 대입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성장 중심 진학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그러기 위해서 맞춤형 대입 진학 상담 운영 및 진학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 요약할 때 살펴보았지만 경기 진학 정보 센터를 활용해서 1대1 화상 대입 진학 상담 화상으로 운영을 한다. 또 대면으로도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진학정보센터는 남부와 북부에 각각 한 곳씩 있고 학생 맞춤형 진학교육 지원을 위해서 1대1 대입 진학 상담 및 정보 제공, 또 교사 대상 진학 지도 연수 실시, 각종 진학 자료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학 정보 및 자료 개발을 보급한다. 앞쪽에 이제 경기진학정보센터가 실질적인 학생 상담을 지원했다면 이제 진학 정보나 자료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어디에 보급을 하겠습니까? 고등학교로 보급을 하겠죠. 그래서 대학 입학 전역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그래서 대학별 수시 및 정시 전형 자료를 개발하고요. 대입 수시 전형 유형별 사례집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AI 기반 대입 진학 상담 자료 개발 및 보급, 또 주간 대입 레터 꿈진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걸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별 입학 정보도 제공을 하는데 2026학년도에 이제 학생들이 진학하게 될 대학에 대한 입학 정보 박람회를 운영하고 경기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 또 체육계열 대학 모의실기 평가, 고등학교 1, 2학년 대입 진학 설명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3학년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대입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고등학교 때 준비를 하는 것이 대학을 입학할 데 도움이 되고 또 대학을 입학해서도 거기서 배우는 공부와 연계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뭐 윗부분이 아마 이제 경기도 교육청 수준에서 대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면 이 두 번째는 이제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대입 진학 지도를 강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대입 진학 지도 리더 교사를 운영한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이나 또 혹은 지역 단위 교육지원청 대입 진학 지도 리더 교사 구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선생님 대상으로 진학 지도 컨설팅 및 연수를 지원한다. 그래서 2월 달에도 아마 고3 담임 선생님 대상으로 이런 진학 지도와 관련된 연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연수가 진행이 됐었고 학교당 뭐 이제 한 명씩만 하더라도 이제 몇백 명의 선생님들이 모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역량 강화 연수를 했던 것으로 제가 보도 자료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진학 지도 관련 직무 연수 또 제공하고 맞춤형 진학 자료 활용 학습 지원 또 지자체 연계 대입 박람회 설명회 운영 및 행사를 지원한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진로 체험 지원 센터가 보통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진로 전담 교사 분들이 진로교육 지원단을 구성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요 직전에 강의에서 그분들과 이제 상의를 해서 지역 단위의 이제 리더 교사들을 섭외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전문 강사분들까지 초빙을 해서 원하는 학생들과 뭐 그 학교 안에서 상담 기간 정하듯이 정해서 학교 안에 이제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학 상담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경기도교육청 대입 진학 상담 교원 연수 운영을 한다. 경기도교육청 대학별 수시 전형 입학 설명회 운영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모의서류 평가 교원 연수, 또 고3 저경력 교사 연수, AI 기반 진로 진학 지원 시스템 활용, 대입 진학 상담 연수 운영 등을 한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은 학교 안의 선생님들의 대입과 관련된 진학 상담 역량을 강화해서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상담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분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 입시 개혁 추진입니다. 그래서 미래 대학 입시와 관련돼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이제 제안하는 내용들을 대학 입시를 개혁하는 제안서를 이렇게 이제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교육부에게 계속해서 청원을 넣고 협의를 하면서 이 대입
제도 개편에 이 중심적인 역할을 경기교육이 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뭐 선생님들 아시지만 대입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뭐 한 해, 두 해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쉽게 변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예산의 문제라던가 또 기존에 공부를 해왔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민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포함해서 이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대한민국 교육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위치를 하고 있는 경기교육이 먼저 나선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이 대학 입시 개혁과 관련돼서 정책을 만들고 또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다른 정책도 그렇지만 학교 현장 그리고 교육 공동체, 특히 그 중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또 교직원들의 의견을 현장의 의견을 굉장히 충분히 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생활 규정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안내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대학 입학과 관련돼서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조금 더 힘을 실으려면 경기도 내 이 전체의 이 대한민국의 25% 수준인 이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서 정책들이 마련이 된다면 굉장히 힘이 있는 정책 제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제안과 관련해서는 미래 대학 입시 개혁 홍보 강화, 또 미래 대학 입시 개혁 공감 토론회 및 토크 콘서트,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설문조사, 미래 대학 입시 개혁 설명회 및 연수 운영. 여기만 보더라도 얼마나 교육 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 입시 개혁과 관련된 개념정이 또 나와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 입시 개혁의 필요성을 선언하고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미래 대입 개혁 TF를 구성하여 새로운 대입 체제 개편을 제안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미래 대학 입시 개혁 추진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그래서 이 대학 입시를 개혁하기 위해서 외부 자문단, 또 추진 실무협의체, 또 전문기관 협력체계, 이러한 것들을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런 협의체들 이외에 사실은 뭐 이제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 대학 입시 관련된 개혁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식 중심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평가가 아니라 미래 역량 중심의 대입제도 개편 방안, 예를 들면 뭐 논술형 문항이나 서술형 문항이 출제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 연구, 또 미래 대학 입시 개혁 정책 실행 연구회, 또 미래 대학 입시 개혁 협업 과제 발굴 및 정례 워크숍, 뭐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협력체와 연구 방안, 연구를 토대로 그러한 정책을 마련할 때 있어서 증거를 만들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 대학 입시 개혁 방안 구체화 및 제안, 미래 대학 입시 개혁 방안 적용 로드맵 설계하고 공동 성명안 및 교육 의제 토의 안건 제안, 미래 대학 입시 개혁 바텀업 제안.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바텀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러한 의견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 초안, 질문을 하기 위한 초안,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입시 정책과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친구들의 필요한 역량과 그런 역량들을 토대로 이 학생들이 해당 대학의 어떤 학과로 연결되어야 될 것인가, 또 그런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 도구를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로직업교육과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죠. 바로 입시체제 안정적 시행관리, 즉 대학 수학능력시험하고 학력고사입니다. 자,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험지구 업무를 지원한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모의고사가 6월, 9월에 이제 시행이 됐죠. 이 부분도 여기 진로 직업교육과 진학교육 담당 부서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마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워크숍 그리고 이제 업무 처리 지침 연수 그리고 시험장 설치교 여기는 이제 교원이겠죠. 시험장 설치교는 교원이 될 거고 도교육청 감독관 강화 연수 그래서 이제 보통 장학사나 아니면 교감 선생님들이 나가시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연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진학정보 제공을 위한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운영한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모의평가를 문제를 만들고 시행을 한다면 이제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뭐 그때 이걸 주관하는 시도교육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국 연합학력평가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해서 학력 진단 및 성취도 분석을 통한 학습 역량 강화, 또 새로운 교육과정 및 수능 개편안에 대한 평가를 시도교육청이 주관해서 문제도 만들고 평가도 시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5월에는 고3, 10월에는 고1, 2 이렇게 시도교육청에서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주관해서 운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등교원 평가 문항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그래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선순환을 위한 평가 문항 제작 방법 자료 개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전에 한 3년 전인가 그 중등 선생님 대상으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이런 평가 전문성 관련된 역량을 신장하기 위한 연수를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시행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조금 흐지부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 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이제 뭐 논술형 평가라던가 이런 형태로 이제 평가 문항 개발과 관련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진로 직업 교육과 정책 추진 기본 계획 요약 부분과 네 가지 이 부서 추진 과제에 따른 정책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부분 요약해 보면 세 번째 과제인 취창업 교육 부분에서는 취창업지원센터를 토대로 과거 취업지원센터에서 하던 업무와 창업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통합해서 이제 지원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취창업 지원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이 창업교육과 관련해서는 거점센터와 거점학교를 토대로 해서 이 창업 체험 교육을 단위 학교에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이제 교원 그리고 관리자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반 구축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학생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취창업 지원 부분에서는 학교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전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경제금융교육을 지원하는 부분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는 꿈이 딸을 활용한 이제 면접 그리고 달고나 채용 박람회 현장 실습 지원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취창업 교육 부분이었고 그다음 진학교육 부분에서는 경기 진학정보센터를 토대로 화상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경기도교육청 수준에서 학교 단위에서 필요한 대학 입학과 관련된 진학정보 자료집을 제작해서 제공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대학별 입학 정보를 제공하는데 특히 이제 체육계열 같은 경우에는 모의실기 평가도 운영을 하고 고등학교 저학년 대상 대입 진학 설명회도 운영하는데 이게 굉장히 저학년한테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서 이제 경기도 수준이라면 뒷부분에서는 이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역량 강화 연수를 토대로 학생들 대상으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진행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제 대학 입시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교육 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연구도 시행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시체제 안정적 시행관리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무결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담당자 워크숍이나 역량 강화 연수를 하고 교육과정 평가원과 연계한 모의평가를 6월과 9월에,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이제 5월과 10월에, 5월은 고3, 10월은 고1, 2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 진학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중등 선생님들의 평가 역량 개발하기 위한 연수를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공문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문을 제가 아직 결정을 좀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서 바로 영상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도 매일매일 짧은 영상이라도 올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에게 매일매일 출퇴근하시면서 새로운 정보를 좀 제공하고 싶어서. 오늘 또 자기 전에 한번 그러한 자료들도 좀 검토해 보고 어떤 공문을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좀 결정해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굉장히 많이 덥더라고요. 큰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듣는 분들이 제일 많은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